네,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성악음악. 두 번째로 오라토리오를 봅시다. 칸타타 하면 바흐의 교회 칸타타 하듯이 오라토리오 하면은 딱 누가 생각나요? 오라토리오 메시아 핸델 거의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홀에서 예술전당 같은 대규모 홀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하는 모습이 생각나요. 그렇다면 실제 오라토리오는 어떤 음악일까요? 오라토리오라는 말 자체는 기도실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16세기 후반, 그러니까 바로크가 시작되려는 참 그 후반에 필리포 네리라는 영적 지도자가 기도 모임을 주관했었는데요.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한테 보여주었던 음악극, 약간의 종교적인 여흥? 네,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오페라의 기원이 되었던 전통 중에 하나가 중세에 시작되었던 음악극, 기도 모임 끝에 상연했던 음악극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내용,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 아이들 재롱잔치 이렇게 하듯 성경을 극으로 재현해서 사람들이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목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오페라와 접목돼요. 즉 오페라의 극적인 표현, 대화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레시타티보와 아리아로 이어지는 구성,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성악의 대비, 이런 걸로 만들어서 상연했어요. 즉 종교적 내용과 오페라의 접목, 종교 오페라, 그게 오라토리오가 됩니다. 오라토리오라는 장르의 모델을 확립한 사람은 카리심이에요. 우리가 교재 218페이지에서 나왔듯이 카리심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제프타, 성경 속의 인물 입다예요. 영어로는 제프타이고,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오라토리오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연주되었느냐, 그것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 곡은 육성부, 독창과 합창 합쳐서 육성부와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악곡입니다. 구성을 보자면은 레스타티보와 아리아, 아리아는 독창 아리아, 그리고 중창 아리아, 그리고 합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칸타타 혹은 오페라와 다른 점이죠. 합창은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을 많이 했죠. 슬프다 혹은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등등. 그래서 피렌체 오페라에서도, 몬테베르디 오르페오에서도 합창이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았죠. 네. 이 전통을 따라서 오라토리오에서도 합창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또 오페라와 다른 점 하나는 해설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히스토리쿠스 혹은 테스토라고 그러는데, 히스토리란 말은 스토리란 말이죠. 스토리, 이야기. 극의 진행을 해설해요. 배경에 대해서 해설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극 속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더 많이 노래를 해요. 말하자면 극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합창 그리고 해설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오페라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들을 텐데 입다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섣부른 사역을 해요.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나와서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럼 맘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죠. 결국 전쟁을 이기는데, 그래서 입다가 승리의 기쁨으로 차서 집으로 오는데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바로 자신의 딸이에요. 예. 우리가 들을 장면은 승리에 찬 입다가 집으로 왔을 때라는 레치타티브로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레시타티브가 히스토리쿠스, 해설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딸의 독창 그리고 친구들의 중창, 로 팀파니와 심벌즈로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아주 기쁜 노래를 부르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초기 오라토리오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연주되었는지 잠깐 살펴봅시다. Unigenita figlia sua, cum timpanis et gloris,
그런데 지금 들은 것 같이 오라토리오는 칸타타와 비교하면은 뭐 합창도 있고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내용도 종교적이고, 그죠? 칸타타는 원래 세속적인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깊이가 있고 내용도, 그다음에 기류도 길고 훨씬, 그다음에 오페라적인 요소가, 그래서 칸타타보다 오페라적인 요소가 많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칸타타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크 후기에 바흐의 교회 칸타타에 의해서 꽃을 피웠다면 오라토리오는 핸델의 영어 영어 오라토리오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기 이제 핸델이 오라토리오를 지휘하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연주 모습을 짐작해 보자면은 여기 핸델이 있고요. 여기 뭐 오르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바소 콘티노 연주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창단인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대규모 합창이 아니고 작은 규모의 합창과 독창자들, 여기 독창자들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오케스트라, 바소 콘티노 중심에. 그래서 작은 규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규모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작은 규모지만은 실내악이었던 칸타타보다는 물론 이제 합창도 있고 그러니까 대규모였고요. 원래 초기의 모습이 그랬고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해봤어요. 우선 종교적인 내용이 오페라와 다르고요. 물론 오페라가 종교적인 내용을 다룰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신화를 중심으로 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오라토리오는 종교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연주했냐 하면은 큰 홀이 아니고 교회에서 연주했었는데 점차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극장이나 왕궁에서도 연주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다른 점은 연기라든지 의상 등, 그리고 무대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본 것처럼 연주회 형태로 이렇게 연주하였던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규모 합창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해설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중요한 역할, 많이 나올 뿐 아니라 그걸 이끌어 간다. 이 점에서 오페라와 다릅니다.